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우연찮게 개쩔었던 순간들에 대한 경험담들을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초에 나를 자꾸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어. 나는 안경을 쓴 허약해 보이는 놈이었고, 그 녀석은 나보다 훨씬 키 크고 건장해서 그냥 그를 멀리하려고 했지. 그리고 2학년 때 학교에서 마을 농장으로 체험학습을 갔을 때였어. 그 녀석은 선생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한테 와서 이리저리 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난 그때 진짜 화가 나서 그 녀석이 여행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참았어. 몇 시간 후에 작은 언덕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래 축구장에서 그 녀석이 골키퍼로 뛰고 있는 게 보였어. 갑자기 그를 보니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 난 점심으로 사과를 한 개 갖고 있었는데 그놈한테 그 사과를 집어들고 던졌어. 우리 사이의 높이와 거리 때문에 힘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는 어깨에 딱 하고 맞고는 심하게 넘어졌어. 그 녀석은 5분 정도 누워있더니 일어나서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 난 속으로 완전히 개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분노에 차 있긴 했어. 그래서 이번엔 도전적으로 서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었지. 그는 내게 와서 아까 뭐였냐고 물었고 난 사과라고 대답했어.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는 자기가 멍청하게 굴었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 후로 그 녀석은 절대 날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우린 좀 친하게 지냈어. 요약하자면 난 사과 하나로 날 괴롭히던 녀석을 해결했다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뒷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퀴벌레가 어디선가 나온 거야.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친구 한 명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어. 나는 일어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며 포켓나이프를 꺼내 장난삼아 그 바퀴벌레에게 휙 던졌어. 그 포켓나이프는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그 바퀴벌레를 정통으로 뚫고 나무에 꽂히더라고. 그 순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빵 터지는 거야. 그리고 그 후로 모두들 나를 옛날 영화의 주인공인 크로코다일 던디라고 불렀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미국 피닉스에서 전문적으로 방울뱀 잡는 일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전화는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하는 다이아몬드 방울뱀 때문이야. 하지만 4번 중에 한 번은 사납지만 독이 전혀 없는 고퍼뱀이더라고. 한 번은 1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한테 전화를 받았어. 자기 집 뒷마당에서 방울뱀을 발견했다는 그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 그 뱀은 그 집 수영장 뒤에 있어서 그걸 잡으러 가려면 수영장 가장자리의 좁은 틈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방울뱀이 아니라 고퍼뱀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1.5m 정도 돼 보이는 그 뱀을 손을 뻗어 잡았어. 난 그 뱀의 머리를 잡고 난간을 가로질러 돌아왔어. 팔과 몸에 감겨있는 뱀을 풀고 양동이에 넣는 동안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씨름했어. 그 뱀은 좀 싸가지가 없어서 내 얼굴을 향해 계속 물려고 시도했고 결국 내 팔을 물어버렸지만 겨우 양동이에 넣었지. 그런데 나는 그 아이한테 이게 방울뱀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걸 잊어버렸어. 나를 보고 있던 그 아이는 사색이 되어 거의 기절할 것처럼 창백해 보였어. 아마 그 아이는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지금도 나는 가끔 집주인들에게 그게 고퍼뱀이라고 말하는 걸 까먹는 척 한다니까. 네 번째 이야기. 한 15년 전 내 아내와 나는 어떤 파티에 참석했었어. 우린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명의 친구들이 있었지. 나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데 내 지포 라이터를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라이터를 던져달라고 했지.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라이터를 던졌는데 던지는 도중에 라이터 뚜껑이 열렸어. 그걸 잡으면서 내 엄지손가락이 롤러를 스치니까 라이터에 불이 붙더라고. 나는 그대로 팔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혀 그 라이터로 담배를 피웠고 손목을 휘둘러 라이터 불을 탁 껐어.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던져줬지. 그랬더니 테이블에 앉아있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들은 계속 그 트릭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지. 난 그것이 완전 우연이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친구들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 감탄하며 얘기하곤 해. 다섯 번째 이야기. 먼저 내 경험은 멋진 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 나는 여자친구와 한 파티에 갔었어. 테이블 반대편에 있던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얼굴이 마치 나한테 입속에 있는 스키틀즈를 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긴 테이블을 가로질러 입에서 스키틀즈를 총알같이 쐈고
나는 입으로 그걸 쏙 받아먹었어. 그런데 아무도 못 봤다니까. 6번째 이야기. 이번 얘기는 머릿속에 노래 아베 마리아를 상상하며 들어줬으면 해. 나는 미주리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에 풋볼 경기에 갔었어. 그날 아침에 밴드부와 함께 홈커밍 퍼레이드에 참여한 후 나는 그곳 최상단 좌석에 앉아 있었지. 간식을 사러 갔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 그리고 계속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가면서 난 손잡이나 사람들에게 붙잡히려고 애썼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빙글빙글 돌며 계단 아래로 굴러갔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계단에서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콘크리트와 손잡이의 하체가 부딪혔지. 나는 내 허리를 중심으로 손잡이 위를 넘어가 땅으로 발부터 착지했고 나는 그냥 일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걸어갔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환호하며 박수쳤고 그 소리 때문에 경기장 안의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를 쳐다보더라고. 요약하면 나는 수천 명 앞에 있는 계단에서 한참 굴러떨어져 내려갔는데 다들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야. 7번째 이야기. 내가 아마 11살 정도일 때 한 자동차 판매점 주차장에서 진짜 험악해 보이는 두 마리의 도베르만에게 쫓기게 됐어. 도망가려고 했는데 문득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나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방향을 반대로 돌렸어. 그리고 무자비한 전사 같은 표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개들을 향해 미친놈처럼 달려갔어. 마치 내가 그 개들의 코를 잡아 뜯을 것처럼 말이야. 그런 내 모습을 본 그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후다닥 사라졌어. 그때 난 진짜 개쩔었다고 생각해. 8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나는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일했어. 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통나무 오두막을 짓는 거였어. 그러려면 통나무의 나무 껍질을 모두 벗겨내야 해. 그렇게 해야 나무의 부패를 막을 수 있거든. 스카우트 멤버들은 이 작업에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어. 긍정적인 면에서는 멋지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건 진짜 힘든 중노동이었거든. 나는 껍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꽤 하드한 조각을 떼어내려다가 연장이 미끄러져서 손목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 나무 껍질 제거는 보통 안전한 일인데 그날은 내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나 봐. 내가 연장을 떨어뜨리고 팔을 잡자 주위의 멤버들은 이미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나 봐. 하필 그날 캠프에 어른이 나밖에 없더라고. 스카우트 멤버들이 놀라지 않도록 내가 어른스럽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어. 그래서 이 상황을 응급처치 수업으로 바꾼다고 스카우트 멤버들에게 알려줬어. 나는 모두에게 교관으로서 심한 출혈과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나 대신 멤버들이 보건 담당자에게 연락해 우리 위치로 데려와서 치료와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어. 멤버 모두가 그게 지금까지 받았던 수업 중에 최고의 응급처치 수업이라고 말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 나는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자주 늦게까지 머물렀었어. 내 후배였던 여자애와 한 무리가 나에게 와서 그들과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애의 친구라던 여자애와 3명의 남자애들이 어느 순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어. 그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후배가 아까 데려온 여자애가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더라고. 그녀가 강당에 갔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길래 나는 그 강당으로 갔어. 강당 안은 정말 어두웠고 오직 스테이지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 내가 그쪽으로 가니까 어떤 여자애가 아니야 놔줘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미친놈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지. 사라졌던 여자애한테 붙어있던 3명의 남자애들이 나를 보곤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한 달 정도 후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로 들어와서 내게 교무실로 같이 가자고 했어. 내가 체육 수업을 자주 빼먹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교무실로 가니까 경찰 2명이 있었어. 그리고 나랑 한 달 전에 만났던 2 여자애도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 경찰이 나에게 고맙다고 했고 그 3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를 강제로 뿅추행하려 했다고 설명했어. 다행히 내가 딱 그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막은 거였어. 그때는 아빠하고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날 밤 학교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넌 나의 영웅이라고 했어. 그날은 정말 기분 좋았다니까. 10번째 이야기.
내가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 안에서 내 개인 사물함 옆에는 진짜 예쁜 여자의 사물함이 있었어. 어느 날 그 여자의 책이 맨 위 선반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걸 봤어. 그 책은 곧 뚝 떨어졌고 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지. 난 그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책이 내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난 자연스럽게 그 책을 다시 선반에 넣었지. 그 30초간 나는 마치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11번째 이야기. 내가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다닐 때였어. 내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들고 위글리필드 근처의 바에서 막 나와서 길을 걷고 있던 참이었어. 지하철로 가는 길에 두 남자가 나를 막아서고 내 지갑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어색하게 움직이다가 실수로 내가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건물 벽을 쳐서 병 아래가 깨져버렸어. 그러자 그 두 녀석은 내가 깨진 병으로 방어할 것을 예상했는지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 12번째 이야기. 이건 다른 얘기지만 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캠든 근처에 있을 때였어. 그곳에 있는 한 외진 주유소에 들어갔지. 그 주유소의 문은 힌지 부분이 고장난 것 같이 보였었어. 내가 그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당기니까 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턱 떨어지는 거야. 마치 내가 괴력을 발휘해 문을 뜯어낸 것 같은 상황이었지. 난 잠시 당황해서 그 문짝을 들고 서 있었어. 그 근처에 대여섯 명의 농부와 트럭 운전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와, 오늘 하루 기분 쩔겠는데? 라고 말했어. 13번째 이야기. 잊기 힘들겠지만 내 스카이다이빙 시절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근처 대학에서 온 여학생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다고 모였었어. 나 포함 몇몇은 그들에게 멋진 스카이다이빙을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는 점프대에 올라갔고 점프한 다음에 낙하산을 펴고 자랑하기 시작했어. 나는 땅에서 멋져 보이는 훅턴을 시도했어. 내 낙하산은 멋진 파란색과 핑크색 조합이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턴 도중 내 낙하산이 접혔고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어. 나는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비 낙하산을 사용하기엔 너무 낮았어. 나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바닥에서 약 1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내 낙하산이 다시 펴졌어. 마치 신이라도 개입한 것처럼 말이야. 나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안도했어. 몇몇 경험 많은 다이버들은 나에게 박수를 쳐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론 겁에 질려 있었어. 나중에 내 친구들은 종종 내가 그런 스턴트를 한다고 농담했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고 있었어. 우리는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 미친 사건에 대해 얘기해. 14번째 이야기. 나와 3살 된 아들이 놀이터에 갔어. 거기엔 어떤 덩치 큰 아이 한 명이 키 작은 아이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놀라게 하며 괴롭히는 것 같았어. 그 애가 어느 차에서 내렸는지 봤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차 안에서 아이의 놀이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놀라게 하자 아들이 울면서 내게로 달려왔어. 나는 화가 나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따지러 갔지. 저 애가 당신을 맞아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서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었어. 그리고 저 아이는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멈추든 아니면 내가 멈추게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제발 그래주세요. 저는 저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아이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녀석의 얼굴 바로 앞에다가 있는 힘껏 크게 소리를 질렀어. 그 아이는 놀라서 뒤로 자빠지더니 울면서 차로 달려가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차에서 미동도 하지 않더라. 그때부터 내 아들은 못된 아이들이 괴롭힐 때마다 그놈들의 얼굴 앞에 대고 크게 소리 질러 겁을 주더라고. 15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 여자친구랑 식당에 있을 때였어. 갑자기 냉장고만한 덩치의 한 남자가 들이닥쳐서 내 여자친구에게 음료를 다 엎어버린 일이 있었어. 그는 슬쩍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치더라고.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그 냉장고라는 표현이 진짜 리얼해서 혼자 여러 번 웃을 정도로 그 남자는 냉장고 그 자체였다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덩치가 크니까 음료를 엎은 건 분명 사고였겠지. 나는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내게 사과도 안 하고 나한테 걸리적거리니 비키라고 밀치더라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를 가리키며 댕댕이 혼자 하게 내버려둬. 이러는 거야. 난 열받아서 지금 뭐라고 했냐?
그 댕댕이가 내 여자친구거든?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걸? 라고 말했어. 옆 테이블의 여자들이 이 상황을 보며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메뉴판을 떨어뜨렸어. 근데 메뉴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걸 내 발등으로 탁 하고 자연스럽게 받았어. 그리고 그 남자를 노려보며 그 여자한테 실례합니다 아가씨, 이걸 떨어뜨리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메뉴판을 집어 돌려줬어. 그리고 그 남자한테 다시 내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라고 말했어. 근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순순히 내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리 계산도 해주고 갔더라고. 내가 그런 걸 해내다니 너무 신기했어. 사실 난 제기차기 같은 것도 진짜 못하거든. 16번째 이야기. 내가 19살 때 고향에 있는 대학 근처 홈파티에 간 적이 있어. 그땐 겨울이었고 나와 내 여자친구는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 그 목도리는 그녀가 처음 만든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했지. 나도 그 목도리를 좋아했어. 그런데 몇몇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 계단에 앉아서 우리를 보더니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야. 맥주가 떨어져서 가지러 가려고 문을 여는데 그중 한 녀석이 나한테 멋진 목도리네 개이스끼야 라고 했어. 그들은 빵 터져서 웃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 서서 그들을 노려봤지. 그리고 여자친구를 보니 그 말에 상처받은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열던 문을 세게 쾅 닫고 내 목도리가 얼마나 멋진 목도리인지 말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갔어. 그런데 그 문 닫는 소리에 놀랐는지 아까 그 녀석의 균형을 잃고 뒤로 꽈당 넘어지더라고. 모두가 그를 보고 대굴대굴 구르며 숨도 못 쉬게 웃더라. 나는 그 후 문을 열고 여자친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 가장 기분 좋았던 부분은 내가 그와 예의 있게 대화하려고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17번째 이야기. 난 미국 펜실베니아의 스키 리조트에서 일했었어. 그곳 기상 조건은 진짜 미친 겨울 날씨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서 잘못하면 눈 속에 고립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날이었어. 나는 눈 덮인 급경사를 빠르게 내려가다가 큰 눈더미를 만났는데 부딪힐 것 같았어. 하지만 내 반사신경이 몸을 숙이라고 해서 숙였더니 그 눈더미 위를 대굴대굴 굴러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보드 위에 착지하고 계속 아래로 타고 내려갔어. 나 말고 몇몇 지도교사들이 이걸 본 것 같아. 18번째 이야기. 5년 전쯤에 우리 집에 엄청 큰 벌이 들어왔었어. 동생이 벌을 너무 무서워해서 나한테 벌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구식 비비탄건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될지는 전혀 몰랐어. 벌을 향해 조준하고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했는데 그 벌이 비비탄에 맞고 뚝 떨어지더라고. 19번째 이야기. 난 야구를 정말 싫어해.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강제로 공원 리그에서 야구 시합을 시켰어. 한 번은 2루에 서 있었는데 타자가 공을 치더니 나한테 바로 달려오는 거야. 난 순간 깜짝 놀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그 날아오르는 공을 한 번에 탁 잡아버렸어. 그리고 다가오는 주자들을 모두 아웃시켜버렸지. 모두들 나에게 환호하며 칭찬 일색이더라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드물게 벌어지는 일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 20번째 이야기. 아마 내가 17살 때였는데 동생과 동생 친구 2명을 데리고 걷고 있었어. 그 애들은 모두 12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었지. 그런데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중지를 내미면서 법규를 날렸어. 그 차가 내가 아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중지를 내미면서 소리를 질렀어.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나무로 둘러싸인 빈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 그런데 아까 그 차가 빠르게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야. 동생과 친구들은 자동차 소리에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나는 그걸 보고 웃으면서 친구랑 얘기나 하려고 그 차에 다가갔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웃다가 얼굴이 급변했는데 차 안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미친놈처럼 보였나 봐. 광적인 웃음이 야수의 눈빛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운전사에게 당장 여기서 나가자고 소리쳤고 그들은 빠르게 사라졌어. 나중에 내 동생과 그 친구들에게 돌아가니 그 아이들은 내가 만났던 형들 중 가장 멋진 형이라고 했어. 지금까지 스토리캣이었어.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